오늘 교육은 AI 도구를 활용한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 전자자료 통합 검색에서 이 AI 기능을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전자자료 통합 검색,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 줄여서 EDS라고도 불리고요. 한국어로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단일 검색창, 즉 싱글 서치 박스를 통하여 전자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지금 채팅창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남겨주신 분 계시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도 소리 안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메시지 한 번만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린다고 남겨주셔서 안 들리신다고 남겨주신 분 컴퓨터 세팅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자료 통합 검색은 지금 채팅창에 도서관 홈페이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학교 또는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전자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단일 검색창, 즉 싱글 서치 박스를 통하여 검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또는 전자저널 또는 학위 논문 등 연구 또는 여러분들 학업에 필요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 전자자료 통합 검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서비스, 각각의 뭐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뭐 전자자늘, 각각의 전자책 접속해서 검색하시고 활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 검색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디스커버리 서비스입니다. 아마 평소에 혹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자료를 많이 탐색하시고 활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번쯤은 활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평상시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자료를 검색하실 때 가운데 나타나는 메인 검색창을 통해서 이용하시죠. 그 메인 검색창, 하나의 그 검색창이 바로 싱글 서치 박스, 단일 검색창인데요. 이 단일 검색창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들을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 전자자료 통합 검색입니다. 혹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도서관 디스커버리 서비스란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 도서관에서 모든 전자자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자원에 대한 통합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시일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자원에 따라서 검색되는 데이터베이스나 뭐 전자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앱스코 호스트,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스프링거 네이처나 사이언스 다이렉트 또는 에메랄드 또는 와일리 온라인 전자책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탐색해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DBP나 키스나 이 아티클도 함께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입니다. 만약 에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각각의 플랫폼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하시고 자료를 활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검색하지 않고 이 모든 자원들을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대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전자자료 통합 검색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A라는 대학이라면 A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 B라는 대학이라면 B라는 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A라는 어떤 기관이라면 A라는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아마 도서관별로 메뉴 명칭 또 메뉴 구성이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단 메뉴에서 자료 검색과 같은 부분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에 통합 검색, 소장 자료, 전자 자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디스커버리 서비스라는 명칭이 보이시게 됩니다. 또는 디스커버리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관마다 메뉴 명칭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Q&A에 기관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마지막 세션에서 어떻게 찾는지 함께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디스커버리 서비스 전자자료 통합 검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접속하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학술 DB로 들어가니까 나오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마다 이 메뉴에 어디에 있는지 또 메뉴 명칭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마 디스커버리 서비스 또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이라는 메뉴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여러분들 소속 도서 홈페이지에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색상, 컬러나 이 메뉴, 로고가 조금 여러분들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접속하셨을 때 이 페이지가 잘 나타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에 클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도입된 AI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AI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아마 정말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AI 도구를 또 도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AI 툴들이 여러분들 일상 또는 학업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이상은 AI 도구를 활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AI란 무엇인지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요. 풀네임은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의미하고요. 한국어로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AI에서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 AI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레그 방식을 통해서 LLM과 결합해서 이 환각 현상을 줄이는 기법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각 현상은 AI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어, 간혹 잘못된 정보 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레그 방식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 LLM, 레그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NLS라고 불리는 내추럴 랭귀지 서치입니다. 이 내추럴 랭귀지 서치는 한국어로는 자연어 검색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AI 도구에서 검색을 하시는 것처럼 이 학술 전자자료 통합 검색에서도 여러분들이 AI한테 질문하듯이 또는 묻듯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NLS 내추럴 랭귀지 서치입니다. 자, 그럼 이 자연어 검색, 내추럴 랭귀지 서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추럴 랭귀지 서치, 자연어 검색은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즉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을 지원하는데요. 아마 학술 자료를 많이 검색해 보신 분들은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검색을 활용하거나 불련 연산자를 활용하면서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하시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많이 탐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시면 이런 복잡한 쿼리나 불련 연산자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 자연어 검색은 연구 경험이나 배경,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나 뭐 알렉사와 같은 일상적인 검색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은 자연어 검색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학술 자료를 자연어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전자자료 통합 검색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했을 때 검색한 전자자료 통합 검색 결과입니다.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키워드 검색창에 이렇게 질문 또는 문장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자연어 검색을 활용한 검색창에 질문이나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이나 문장을 분석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시면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그리고 헬스와 같은 웰니스를 아마 헬스로 조금 더 단어를 확장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 활용을 해 보셔야겠죠.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실습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검색창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학술 자료를 탐색하실 때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같은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상세 검색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불련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면서 학술 자료를 탐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자연어, 해당 토글을 활성화해 주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토글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한 검색 쿼리나 간략한 기본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성화하신 다음에 한번 질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한국 경제 성장에 지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검색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Artificial Intelligence Effect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I를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또는 자동화로 키워드를 확장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경제 성장으로 또 키워드를 확장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같은 키워드도 영향력이나 효과까지 키워드를 확장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어로 질문을 하였지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키워드도 함께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과를 살펴보시면 제목뿐만 아니라 초록이나 주제어에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매칭되는 관련성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코노믹 그로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자연어 검색 토글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이 자연어 검색 기능을 비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더 남겨주셨는데요. 이 SSCI 등재하는 전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마지막 세션에 질문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어 검색은 여러분들이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세 검색에서 여러분들 하단에 검색 옵션에 보시면 자연어 검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검색 모드를 자연어로 선택한 다음에 다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토글을 활성화하는 것과 똑같게 자연어 검색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검색을 수행한 소셜미디어 멘탈 헬스 이펙트, 소셜미디어 멘탈 헬스 임팩트, 웰빙과 같은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관마다 지금 세팅 환경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메인 화면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메인 화면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는 이 토글이 보이지 않는 기관일 경우에는 상세 검색에서 검색 옵션에서 검색 모드에 자연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검색 모드에도 자연어가 없고 이 기본 검색창 하단에도 토글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 자연어 검색 활용 여부에 대해서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UI가 달라서 교육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컬러나 로고 그리고 지금 이 아래 나타나는 표지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어 검색 토글 같은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위치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상세 검색 검색 옵션에서 검색 모드의 자연어도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토글이 보이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사서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담당 사서분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연어 토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실습을 못했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실습을 못하신 분들은 교육 종료 후에 도서관 선생님에게,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해당 기능이 반영이 완료되면 메일로 한번 회신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교육 종료 후에 보내드리는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참고해서 한 번 더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AI 기능인 AI 인사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의해 주실 부분은 이 AI 인사이트는 특정 저널의 검색 결과에서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원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AI 인사이트가 제공된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AI 인사이트는 AI가 자동으로 결과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 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 가지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때 원문을 읽기 전에 이 검색 결과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는 이 검색 결과가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AI 인사이트는 마찬가지로 LLM 모델을 사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LLM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원문, 풀텍스트를 참조해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그 방식을 적용하여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과제나 논문을 작성하실 때 실제 AI 도구를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운로드한 PDF, 논문 전체 풀텍스트를 업로드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받아보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AI가 적합하게 제공해 주는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앱스코 AI 인사이트는 레그 방식을 활용해서 이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실제 원문의 풀 텍스트를 참조해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환각 현상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능들은 주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를 거치고 있고요. 이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품질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전문가가 AI 인사이트 샘플을 검토하고요. 두 번째로는 베타 사용자나 고객 리뷰를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 리뷰를 바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AI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면서 하단에 보이시는 도움이 되셨나요? 버튼을 통해서 피드백을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AI 인사이트 생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어 질문 문장으로 검색하실 때는 꼭 해당 토글이 이렇게 초록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키워드로 검색하실 때는 다시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의 검색 결과와 실제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신 전자자료 통합 검색의 검색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데모 계정이고요.
여러분들은 각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이 다르겠죠. 따라서 나타나는 검색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이 나타내는 검색 결과 또는 없는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없는 검색 결과들은 앱스코어에서 풀텍스트를 접근하지 못하는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제공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AI 인사이트 생성은 클릭을 하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요약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7만 6천 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7만 6천 건을 언제 원문을 다 살펴볼 수 없죠. 따라서 저는 빠르게 제목이나 저자나 출판 사항이나 초록이나 주제어를 보면서 이 내용이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문을 읽을 것인지 참고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AI가 제공해주는 요약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논문에서 제공하는 저자 제공 초록과 이 요약 정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저널이나 논문에 따라서 어떤 저널 논문들은 초록에 배경, 방법, 결과, 그래서 시사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요약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간략한 초록을 제공하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인사이트는 실제 논문의 결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논문은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는지를 빠르게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제 이 논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AI 인사이트 생성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든 어떤 언어든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 AI 인사이트 생성은 한국어로 자동 번역돼서 보여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이 자동 번역이 별로다. 나는 영어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 언어 자체를 영어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어에서 내 환경 설정에서 언어 자동 설정을 해지하신 다음에 영어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인터페이스 언어가 모두 영어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 AI 인사이트 결과도 영어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검색 결과에서 SSCI 등재하는 전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서 이 색인을 활성화하고 있어야지만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 검색창 하단에 있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에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출판물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A to Z로 정렬을 한 다음에 S 부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여러분들 SSCI 그 알파벳 단어가 보이시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선택하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SSCI에 등재된 저널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테스트 계정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관에서 뭐 KCI나 SSCI 또는 SCIE 색인이 인덱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이 출판물 필터에서 보여지실 것이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KCI에 등재된 저널만 또는 SSCI나 SCIE에 등재된 저널만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